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비상계엄 시국에 정신 팔린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는 계엄령보다도 더 큰 폭탄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자,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개정안이 윤종호 의원 등 10인에 의해서 발의가 됐는데요.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자고요. 김준혁, 박수현, 박홍배, 복기왕, 이용우, 장종태, 정종덕, 정혜경, 황운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이 연합을 해서 발의를 했어요. 이 내용이 엄청난 폭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항목,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에 대항력이 발행하도록 한다. 지금 현재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권리를 가지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상의 힘은 언제 생기냐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의 그 다음날,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항목이 취지는 이해가 돼요. 취지가 뭐냐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 시기에 근저당을 악의적으로 추가 설정을 해서 순위를 뒤바꿔버리는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이 순위가 바뀌게 되면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경매가 되더라도 배당받지 못하고 새로운 낙찰자에게 승계가 되거나 아니면 돈 한 푼 못 받고 내쫓기는 이런 처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정말 악의적인 임대인 몇몇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던 건데,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명문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현재 경매 시장에 미치는 파장 엄청나게 클 거예요. 왜냐면 경매 시장에는 이 순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배당 순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임차인 권리 보호하겠다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경매 집행 절차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일단은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 임차주택 매매 계약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양쪽 다 부과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2달 이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보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변경 통지 의무를 부과 거. 이 통지 의무, 임대인 같은 경우 기존의 이제 양도인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사전 통지가 됩니다. 자, 양수인, 매수한 사람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그러니까 사전 통보, 사후 통보가 모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 체결 사실을 임차인에게 사후 통지해야 되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자, 통지 의무는 15일 줘놓고서 사후 통지는 2개월 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임대차 해지할 수 있게끔 권리를 줬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도 문제가 많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나서 만약에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2개월 이내에 임대차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임대인은 절대적인 을의 위치로 바뀌는 거고요. 임차인이 절대적인 갑의 위치를 들고 이 계약갱신 해지권을 가지고 임대인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는 이런 권리를 쥐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일 15일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임차인에게 제시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줄 때 이 어떤 부분이냐면 배당순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임차인보다 더 앞서는 권리에 대해서 지금 23년도 4월 달에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해세 우선의 예외사항을 줬어요. 누구에게 줬냐면 임차인에게 줬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자, 그러니까 확정일자보다 당해세가 늦게 발생을 했다면 당해세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끔 예외사항을 줬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거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줬다는 얘기예요. 자, 임차권 반환채권보다 앞서는 당해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끔 의무를 부과를 했고요. 이미 당해세 우선 원칙에 적용 배제 조항을 임차인에게 부여를 했지만, 확정 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임차 보증금 이후에 배당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확인하고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법조항을 신설을 했다는 거, 이거 임차인에게 굉장한 권리를 준 거예요. 왜냐면 경매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당해세 확인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법원이건 어떤 기관을 가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절대로 체납세가 알려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임차인은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임차인의 본인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정보를 알고서 경매가 만약에 집행됐다라고 했을 때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개인정보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개인정보 공개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체납세 공개할 거면 그냥 다 공개를 해버리던가, 임차인만 알게 해서 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완전히 불균형된 법안 개정안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임차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에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제는 모든 채권액의 합계 LTV 70%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까지 적용을 한 거냐면 전세라고 하는 사채에까지 적용을 해서 모든 체납액의 합계가 70%를 초과할 수 없게끔 바꾼 거예요. 그래서 3조 10항 임차보증금의 제한을 보면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가 돼야 되고요. 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이 건축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별 호실별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품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각 해당 호실별로 얼마만큼씩의 임차보증금이 들어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따로 확인한 모든 금액의 합계 LTV를 70% 미만으로 맞추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것을 월 임차료가 있는 경우까지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요새 다세대도 전세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다 들어가더라도 월세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 월세까지 전부 다 환산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LTV 70% 미만으로 맞추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세입자 살고 있던 분에게도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 환산 보증금까지 다 더했을 때 LTV 70%안 되는 다가구가 있을까? 저는 전무할 거라고 봅니다. 다가구 월세로만 다 돌리더라도 환산 보증금 적용하면 전부 LTV 70%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세입자 나가고 나서 다음 세입자 안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다음 세입자 안 들어오면 그 사람 보증금 누가 돌려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아무 무리 없이 임대차 잘 굴러가고 있던 상품들을 또다시 문제를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자, 다음 항목.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았으면 임대인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출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못 돌려주는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대신 내줘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한 게 더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까지를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미반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대출 이자, 이게 요새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얘기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4%에서 한 4% 중반 사이 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 소송 촉진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연율 12%입니다. 그러면 더하게 되면 16에서 17%의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주기적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기간 동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손해보상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임대인에게는 좀 가혹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이 이번에 발의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에 가장 약한 항목이에요. 가장.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해 2기 연체된 임차인을 3기 연체된 임차인으로 하여 갱신 거절의 범위를 제한한다. 자, 두 번째, 또한 1회에 한한 갱신 요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갱신 요구 횟수 제한이 없도록 한다. 폭탄이죠. 첫 번째, 월세가 2달 밀려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 3번 이상은 밀려야 계약갱신은 거절할 수 있고 2번까지는 오케이다. 이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임대인이 판단해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월세를 밀렸다고 하는 거는 둘의 계약관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뢰가 무너졌더라도 추가로 2년가량을 더 계약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보증금이 다 녹아버리면 어떡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줄 거냐? 인적 채권 가지고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임차인 보호에 대한 법률만 넣고 있고 임대인이 만약에 월세를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임대인이라고 해서 절대적 강자입니까? 생계형 임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계형 임대인이 월세를 못 받아가지고 발생하는 그 손실 누구에게 청구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거기다가 더 폭탄은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을 더한 계약갱신 청구권에서도 인위적인 시장 교란이 너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차트 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가 전세 매물 증감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났고 또 전세를 인위적으로 교란시켰던 특징이 있었다. 거기다가 또 보증보험에 대한 인위적인 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을 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기한으로 연장하겠다는 얘기예요. 횟수 제한 삭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5% 이내라고 하는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한에까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무조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됐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엄청난 폭탄이겠죠? 자, 다음 항목 주택 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적정 임대료. 이거 그냥 넘기시는 분 많은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국가에서 전월세 가격을 정해주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여요. 사 항목에 적정 임대료라는 것 명시가 돼 있고요. 자 항목에 보면요, 적정 임대료를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적정 임대료를 초과해서 받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임차인에게 이 부분을 모두 배상해라 이런 판결 안 나오리란 보장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거는 전부 다 모든 임대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을 국가의 공공임대화하는 정책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적정 임대료라고 얌전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거는 전월세 상한제고요. 시장 가격을 무시한 상한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발생해본 전력이 있고요. 자, 다음 항목 임차인은 계약 시에 임차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역시 폭탄이죠. 어디에 폭탄이냐? 이건 역시 경매 시장의 폭탄입니다. 자, 임차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해진 우선 변제 금액만큼, 그러니까 5,500만 원만큼을 먼저 최우선으로 변제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 뭐냐? 이 1억 6,500을 전액 다 먼저 변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냐?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 왜냐면 지금 현재 대출이 실행됐을 때의 그 우선 순위를 따져보면 최우선 변제권을 공제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MCI, MCG라고 하는 반공제를 배제시키는 보증상품을 가입을 합니다. 지금은 정책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LTV가 70%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인 5,500만 원을 공제하고서 대출이 나오게 되죠. 그 부분 때문에 총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은 5,500이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냐? 서울시 1억 6,500을 공제하고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금융시장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대출을 쉽게 해줄 거냐? 절대 안 해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은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안 나올 거 각오해라. 그리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못 받을 거 각오해라. 이 얘기밖에는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과 대출 기관들의 권리를 말 그대로 개무시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항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고 기재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까지 싸그리 묶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러면 과연 표준계약서 안에 어떤 항목이 명시되어야 되느냐? 제가 중요한 항목 표시를 해볼게요. 3번 주택가격 대비 임차 보증금 비율, 아까 살펴본 LTV 모든 채권액 합계 LTV 이내 요거 명시해야 되고요. 임차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아예 표준계약서에 명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항목들 임대인을 잠정적인 전세 사기꾼으로 보지 않는 이상에는 나올 수 없는 법이에요. 오로지 임대인에게 모든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자, 그러면 사실 임차료가 밀리게 될 수도 있는 임차인의 신용도 누가 체크합니까? 체납된 세액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 월세 낼 만한 소득이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임대인이 돈 돌려줄 여지가 있느냐만 체크하면서 임대인에게는 심한 경우 과태료까지 1,500 이상 부과하겠다고 하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인데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법안 발의가 됐을 뿐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 강력하게 저항해야 되고요. 지금은 오로지 임대인은 올가매는 법이어서 임차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 결국에는 누구에게 전가되냐면 가장 취약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시장경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 발의됐을 때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는지, 이게 상정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목소리 내야 된다고 봅니다.